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참 걱정이 파찬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강호군한테 동시에 좀 여쭤볼게요. 다른 선생님 없어요? 기타를 가르쳐준 다른 선생님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께서만? 아니요,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한 분이 계시는데,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데, 한 달에 뭐, 3번 정도. 한 달에 3번? 1, 2주에 한 번 이렇게.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 가는데요. 네. 강호군은 그러면 그 아빠한테 많이 혼나니까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좀 더 늘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좀 배워봤는데, 네.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치시면 제가 좀 마음이 더 편했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아빠처럼 화를 이렇게 많이 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편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연습을 잘 못할 때가 있었어요. 또 그래요? 네, 그렇게 더 화를 안 내시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강호가 혼나야 좀 하는구나. 또 선생님, 네. 어떠세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근데요, 저는 왜 늘 이렇게 걱정이 되죠, 사실. 근데 너무너무 이제 열심히 하시고, 제가 보니까 정말 신동인 것 같아요. 애가 재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강호가 잘 크길 저는 원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연주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좀 또 조언을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좀 늘 이 자리에 전 좀 입 바른 소리를 하러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아이가 굉장히 이제 뭐 슬럼프도 오기도 하지만 결국 좀 잘 극복을 해내고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냥 아버님을 유형별로 보면요. 컨트롤하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컨트롤 패런트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아빠 쪽이니까 컨트롤하는 father라고 하죠. 예, 그래서 조금 통제적인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가 좀 통제를 하느냐, 아빠가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한테 미친 영향이 좀 다르긴 하는데요. 특히 아들인 경우에, 특히 아버지가 통제를 하면 영향을 많이 줘요. 예, 그러니까 통제를 한다는 거는 통제 안에서 움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통제 밖으로 벗어나면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아이가 통제 안에서 모범적으로 클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정상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공격성이 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자, 아버지. 아버님께서는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통제하는 아버지시래요. 네, 제가 상당히 많이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조금은 다행스러운 게 강호가 그럼에도 이렇게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할 말은 또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행이고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얼핏 들으시면 공격성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선생님 공격적이지 않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격성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이제 공격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의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옛 것을 허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이제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든 또는 양육 환경에서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옛 것을 허물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 공격성이에요. 근데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바깥 세상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바깥 세상에서 오는 나를 좀 좋지 않게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 편안하게 맞대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맞설 수 있는 거거든요. 예로 누가 이렇게 툭 지나갈 때, 치고 지나갈 때 아프면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다시 해보자 이렇게 된다든가 누가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는 아니야 저 사람이 틀렸어 나는 나대로 난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너무 꽉 통제적으로 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잃어버릴 수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죠. 그런 면들이. 사실 선생님 얘기를 좀 하자면 선생님 아버지도 굉장히 완벽하고 아주 꼼꼼한 분이세요. 근데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중학교 1학년 제가 3월 달인데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방으로 가서 똑똑 그랬더니 선생님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밤에 이제 늦게 들어가니까 너 왜 무슨 일 있냐? 그래서 아니요. 제가요. 중학생도 됐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제가요.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제가 살아나올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눈 동그랗게 또 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전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라? 그러시는 걸 듣고 전 굉장한 용기를 얻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제 삶은 제가 많이 결정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한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애하고 좀 멀어지세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아이가 좀 시행착오도 겪고 자기가 부모하고 좀 다른 존재라는 걸 좀 느껴야 되는데 두 분이 사귀시는 것 같아요.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여자친구라고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 향후에 우리 강호가 더 큰 그릇이 되는 데는 좀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얘기만 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자, 아버님.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강호가 이제 기타리스트의 어떤 길을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더 많은 시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 말씀에 더 제가 경청하고요. 더 많이 귀에 담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어때요? 아빠 저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화내는 걸 좀 참아주셨으면.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 드림하이에서는 13살 기타 신동 이강호 군과 아버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강호 군의 바람대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게 정말 세계적인 기타 연주가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꿈을 꾸는 아이, 꿈을 키워주는 부모였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스킨베리 나트리에서 유기농 스킨케어 세트를, 동원 천지인 홍삼에서 맞춤 홍삼 612를, 우리 가족 피부지킴이 아토앤비에서 프리미엄 스킨케어 세트를, 아동교육 출판 아이세움에서 수학세움을 드립니다.